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고 또 외국의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뱅크에서 투자은행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통계청 국내 자료를 먼저 보면 통계청이 일단 국민 1인당 자료가 아니고 가구당으로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가구 수가 대략 한 2,100만 가구 되는 것 같고 최근 자료로 봤을 때 그리고 가구당 그 인구 수는 한 2.34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가구당 한 2명 이상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합친 순자산, 그러니까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죠. 순자산이니까. 여기 표를 보시면 순자산 10억 이상이 전체 가구의 9.4%. 엄청 많죠. 그리고 이제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에는 많이 늘었어요. 2.3%포인트가 증가했으니까 이게 아마 대부분 이제 금융자산보다는 제가 알기로 부동산 자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한 비율이 많이 늘었다. 10억 이상 순자산을 가진 가구가 전체 거의 한 10%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왼쪽에 이제 보시면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가구들도 있어요.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가구가 대략 전체 가구 수의 3%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가 더 많은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진 뭐 부동산이나 어떤 금융자산, 뭐 기타 자산보다 내가 가진 뭐 마이너스 대출, 뭐 신용대출, 담보대출 이런 게 더 많은 가구도 3%나 된다. 상당히 좀 충격적인 숫자인 것 같고요. 음, 왜 이렇게 근데 많이 늘었냐, 부자들이 이렇게 많이 늘었냐를 보니까 평균 소득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많이 버시는 거예요. 근데 맨 오른쪽에 보면 이제 3억 이상 버시는 분들도 꽤 되는 것 같고 어, 중간값, 그러니까 일렬로 딱 세웠을 때 딱 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가구죠. 가구는 4,8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1년에 딱 평균 소득은 6,100만 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중간값보다 평균 소득이 훨씬 많다는 거는 어, 아웃라이어가 많다는 거죠. 맨 오른쪽에 이제 막 2억, 3억 이상씩 버시는 분들이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이라든지 많이 있죠. 그룹 총수 아니면 뭐 의사 아니면 뭐 김앤장 변호사들 뭐 기타 뭐 회계사분들 많이 버시는 회계사라든지 뭐 자영업자들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평균 소득을 중간값보다 훨씬 많이 끌어올린 결과 평균 소득이 중간값보다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돈 잘 버는 사람이 정말 많다. 이거는 이제 가구당 순소득, 가구당 소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 부부가 모두 대기업 다닌다, 삼성 다닌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다니면 두 분이서 뭐 2억 이상 벌겠죠. 저기 오른쪽 끝에 보면은 2억에서 3억 구간이 훅 올라가는 그런 약간 낙타 그 등처럼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들 소득이 반영된 게 아닌가. 대기업 분들이 보통 맞벌이 하면은 한 2억 이상 벌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있는 게 아닌가. 현대차, 삼성, 뭐 SK 하이닉스 이런 분들이 맞벌이 하면 이렇게 많이 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어쨌든 이제 이거는 이제 1분위에서 10분위라고 해서 10분위가 제일 많이 버시는 분들이에요. 자산이 많으신 분들인데 10분이면 이제 상위 10%의 순자산을 가지신 분들. 그분들이 40, 한 3.3%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그 총 자산 중에 상위 10% 가구가 43%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독식하고 있는 거죠, 거의. 절반 가까이 가지고 있고 상위 이제 9분위와 10분위를 더하면 이게 상위 20%의 가구가 되는데 그게 한 63%를 가지고 있다. 어마무시하죠. 대부분의 부를 한 상위 10%나 20%가 가지고 있는 거고 반면에 하위 10%는 마이너스예요. 여기 보시면 2021년에 1분위는 이제 하위 10%의 가구인데 마이너스 0.2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왔나 생각해 보면 점유율이 마이너스다. 아까 보셨듯이 하위 10%는 아마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기 때문에 점유율이 마이너스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거는 이제 번외편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자산 투자 시 선호하는 운용 방법이 이 통계청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주 흥미로운 자료인 것 같은데, 어, 예를 들어서 금융자산이면 뭐 주식이나 보통 펀드 아니면 개인연금 이런 거 드시는 분도 있고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 예금 뭐 적금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주식이 사실 작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작년 초까지 많이 올랐죠 아마.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동학개미니 뭐 서학개미니 뭐 이런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였고 지금도 이제 공모주나 이런 데는 뭐 LG 엔솔 이런 데 보면은 거의 뭐 전 국민의 몇십 퍼센트가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2021년에 보면 예금을 선호한다는 분이 8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13%밖에 안 되고 지금 초저금리죠. 물론 금리가 지금 많이 올라서 기준금리가 1.25%긴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0.5%인가 그랬잖아요. 세 번 올린 건데 지금 미국도 제로금리에서 이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고 근데 예금 넣어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 넣는다는 분이 80% 이상이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이게 참 충격적이었고 뭐 펀드도 한 2%밖에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 순자산 분이 경계값이라고 해서 딱 그 경계에 있는 분들의 순자산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P90이라고 맨 밑에 있는 거 아니면 가운데 P50이라고 된 거는 딱 가운데 값, 중간값 같은 거죠. 그게 한 2억 2,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구의 딱 가운데에 계신 가구분들은 순자산이 한 2억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소득은 오른쪽에 나온 게 소득인데 소득은 한 4,800만 원 정도 버신다는 거고 이제 맨 밑에 P90이 이제 상위 10%예요. 순자산 상위 10% 가구 컷을 보니까 한 10억 가까이 되고 소득으로는 한 1.2억 정도 된다. 뭐 많이 버시는 분들이 많고 순자산도 한 10억 가까이 되는 분이 거의 한 10% 정도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럼 이제 우리나라 자료만 봤으니까 이제 해외 자료도 좀 보면 이건 이제 크레딧 스위스라고 이제 스위스에 있는 투자은행인가요? 뭐 스위스계 투자은행 같은데 거기서 이제 매년 글로벌 웰스 리포트라고 해서 전 세계 국가의 어, 뭐 자산 리포트를 내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구글에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이번에 이제 찾아봤는데 어,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여기도 보면은 역시 부의 분배 모습이 이렇게 피라미드로 돼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 피라미드. 그래서 상위 1%. 여기 보면 이제 2020년 기준으로 한 5,600만 명이 이제 상위 1%인데 전체 전 세계 부의 거의 한 절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아까 우리나라도 한 43%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다. 우리나라는 상위 10%가 40 몇 프로였던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네. 어, 그래서 2020년에 처음으로 백만장자, 그러니까 100만 달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만장자는 한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개인, 이 자료는 이제 가구당 조사가 아니고 개인을 조사한 건데 개인당 소득을 조사한 거예요. 순자산, 여기도 순자산, 부채를 뺀 순자산을 조사한 건데 10억 이상, 한 100만 달러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한 1% 정도 되더라. 근데 그 비율이 원래는 1%가 안 됐었는데 2020년을 기점으로 1%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그러니까 부자의 어떤 그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신기하게도. 이건 이제 슈퍼 리치, 그러니까 울트라 하이 에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따로 추린 건데 여기 맨 위에 보시면 5천만 US 달러예요. 그러면 한 500억? 지금 환율로는 한 600억 정도 되는 건데 5, 600억 정도 이상 있는 사람들을 봤더니 전 세계에 한 20만 명 정도 되더라라는 거죠. 물론 이 중에 대부분은 미국인들이 많고 우리나라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네.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음.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뱅크에서 나온 자료인데 나라 순위를 매긴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게 중간 값인데 전체 인구 중에 딱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net worth, 그러니까 순자산이 얼마일 거냐라는 거를
계산해 봤더니 우리나라는 중간에 있는 사람이 약 1억 원, 1억 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의 한 중간 등수 정도를 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위로는 그래도 나름 높아요. 우리나라가 한 19위 정도 되고 1위가 뭐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뭐 이런 나라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고 100만장자 비율,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냐를 봤더니 한 2.5% 정도 된다라는 거고, 맨 위에 보면 이제 스위스가 있잖아요. 스위스는 스위스 인구의 한 15% 정도가 100만 장자다. 그러니까 10억 이상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수로 보면 100만 장자가 전체 인구의 한 아까 뭐 2% 정도 됐나요? 그럼 한 100만 명 이상 존재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전 세계에는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한 5,600만 명 이상 된다. 근데 그 중에 미국에만 2천만 명 이상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 거의 한 절반, 한 3분의 1 이상 있는 거죠. 그렇죠? 3분의 1에서 한 2분의 1 절반 정도 사이 정도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중국, 일본,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도 많이 있지만 다 합쳐도 중국한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중국에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이 의외로 차이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건 아까 말씀드린 슈퍼리치. 그러니까 5, 600억 이상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봤는데 미국에만 한 10만 명 이상 있어요. 한 11만 명도 있는 걸로 나오죠. 맨 위가 미국인데 우리나라에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2천 명, 한 3천 명 그 정도 사이가 있다고 조사가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꽤 많은데 사실 미국에 비하면은 사실 적은 거고, 미국이랑 중국을 합치면 거의 전 세계 대부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유럽에 있는 독일, 영국, 그리고 뭐 아시아에서는 일본 정도까지. 네. 인도도 있네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꽤 높은 순위지만 500억 이상은 한 2천 명 정도밖에 없다는 거. 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사실 요것만 봐서는 알기 좀 힘들죠. 내가 뭐 500억 이상 있다 하면 이제 이걸로 내가 그래도 한 2천 명 안에 드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사실 거의 없으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것만 가지고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우리나라 내에서의 자산 순위, 그리고 소득 순위, 그리고 전 세계에서의 자산 순위 이런 걸 한번 알아봤습니다.